푸조를 산다는 건 내가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고 있어, 혹은 앞으로 영위하고 싶어 라는 하나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좋고 정말 즐길 수 있는 태도만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렌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혹시 좋아했던 여배우의 국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국적. 출신 성분. 아니 딱히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왜 고등학교 때 뭐 마츠 다카코, 히로세 료코, 우타다 히카루 이런 가수들이나 배우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공부만 열심히 해서. 아 진짜 싫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프랑스 배우들을 좀 좋아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너 누구 좋아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다이어리 뒤에 사진 꽂아놓고. 그때 내 다이어리에 꽂혀 있었던 배우는 줄리 델피였어. 약간 그 담배 피는 프랑스 여자였던 거지.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다이어리를 갖고 다니는 것부터 좀 이상한데? 아 그래? 우리 때 닭구 유행이었어. 그래서 그 뒤에 서로 편지 써주고 그랬는데. 편지 써준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연대에서 만나자? 뭐 이런 거 하지 않아? 너 이상해. 그 취향이 근데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해. 그러니까 요즘에도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은 이를테면 마리온 코티아르, 레아 세이두, 샬롯 갱스브루, 뭐 제인 버킨은 뭐 워낙 아이콘이니까 버킨백의 주인공이잖아. 프랑스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어떤 태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적인 화려함이라거나 아니면 일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거랑 아주 다르게 뭔가 자유분방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예술적이기도 하고 정제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어느 한쪽은 풀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묘한 태도에서 오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태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 흐름, 이런 데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본 차는 일본 차의 매력이 있고 독일 차는 독일 차의 추구미가 있죠. 프랑스는 어쩔 수 없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태도가 그대로 배어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가 바로 그런 차입니다. 푸조 3008인데요. 그래서 오늘 푸조 3008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진짜 깊이 훑어드릴 텐데요. 무엇보다 장르,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이 진짜 새롭습니다. 자, 푸조 코리아가 스마트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을 들고 이 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 레이아웃만 놓고 생각해보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랑 비슷합니다. 48V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면 시동 걸 때 혹은 뭐 가속할 때 돛담배에 미풍 불듯이 힘을 조금씩 보태주는 거예요. 훨씬 부드럽고 약간 힘을 보태주는 주행 질감을 거기서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차는 같은 시스템인데 전기 모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내 주행의 50% 가까운 거리를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다라고 푸조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1.2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이고, 수치만 놓고 보면 재밌다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가지고 와인딩에 가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재미를 기자들은 알죠. 그래서 기자들 중에 유난히 푸조 308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8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207, 206, 저도 308을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었고, 푸조 3008은 아예 베스트셀러죠. 가장 합리적인 크기에 요즘에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가장 잘 팔리는 장르인 SUV로 이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와인딩을 타는 감각은 어떤 감각이냐면, 예를 들어 BMW M 퍼포먼스라거나 아우디 S라거나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타보면, 미니를 가지고 타보면 되게 날렵하게 움직인다? 날렵하다는 말 안에는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이 차는 그런 감각이랑은 전혀 달라요. 살랑살랑 움직인다. 살랑살랑. 근데 내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스티어링 휠은 되게 쫀쫀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걸 꺾을 때의 느낌이 너무 정확한데, 진짜 이렇게 치즈 쫙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와인딩을 타는 재미는 정말 이루 말할 거 없이 재밌습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기가 막힌 게요, 이 푸조를 칭찬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서스펜션이랑 핸들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핸들링은 와인딩을 제가 얘기하면서 설명드린 거고, 서스펜션 세팅도 기가 막힌 게, 이거를 설명하기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옛날 파리의 도로죠. 옛날, 그러니까 프랑스 도시들의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달릴 때도 편안하게 달릴 수 있게 최대한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목들은 다 좁으니까. 그게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릴 때 보면 언뜻 딱딱한 것 같은데 방지턱 넘을 때 보면 또 되게 스무스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 비교를 해가지고 저기는 뭐가 어떻고 이건 어떻고 막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푸조는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이 느낌,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푸조를 탔을 때 그냥 내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를 운전할 때 가장 즐거웠던 지점들은 바로 그런 거였고, 이것이 푸조의 정체성에 정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 모르는 분이라면 푸조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재밌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을 썼죠. STLA라고 해요.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인데 뭐 여러 가지 크기를 커버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전 세대보다 되게 커졌습니다. 뭐 전장은 9cm 커졌고 전폭은 5cm 넓어졌고 막 이러니까, 실제로 이 전세대 3008 되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도로에서 되게 자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 작아 보여요. 그리고 이 차는 디자인이 엄청 도톰하고 진짜 담대한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테일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큐비즘이고 하나는 플로팅입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푸조의 디자인 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펠린 룩이라는 겁니다. 고양이과 맹수의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형상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이거죠. 할퀸 거. 그리고 눈빛도 엄청 날카롭잖아요. 이거 완전 맹수지. 그리고 이 빛만 보면 놓치기 되게 쉬운 게 바로 이거죠. 이거 성분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강렬하게 인상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이 블랙이에요. 진짜 막 으르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그라데이션으로 예쁘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 위에 거, 이 얇은 빛 부분이 하나, 그리고 이 아래가 한 덩어리입니다. 이 아래쪽의 두께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덩어리를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옆으로 가면요, 이게 얼마나 도톰한 차인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옆모습을 보시면요, 세 개의 라인이 하나로 모이는 이 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게 큐비즘의 시작입니다. 자, 이대로 뒤에까지 쭉 가볼게요. 점점 도톰해집니다. 심지어 쭉 올라가면 이 차의 숄더 라인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잖아, 지금 내 숄더야. 그래서 이 도톰한 거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또 하나의 점이 있죠. 이 점으로부터 이 각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면과 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차를 뭐 둥글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뭐 어디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거대한 칼로 이렇게 석 벤 것 같죠? 이 아래쪽에도 보면 여기서 석 이렇게, 이 담대함, 시크함, 덩어리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즐겨주시면 이 차의 매력을 10분 더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더 높아지죠. 이쪽 리어 스포일러는 더 높아집니다. 이 트렁크 쪽에 살짝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정말 도톰해서 트렁크를 열 때도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이 안에 공간도 되게 넓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플로팅을 염두에 두시면 좋다고 했죠. 바로 이 리어 스포일러가 플로팅 형식입니다. 뒤에는 와이퍼가 없고 공기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달리면 이 빗물을 싹 아래쪽으로 밀어주겠죠. 제가 아까 사실 여기 올 때도 비가 좀 왔기 때문에 빗물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거를 육안으로 보고 뭐 이거 똑똑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되게 귀여운 디테일이에요. 이거는 사실 뭐랄까, 디자인의 묘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말이 되게 만드는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 펠린 룩의 고양이 귀예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재킷도 프렌치 워크 재킷이에요. 그러니까 블루 드 발음 좀 어려운데 어쨌든 Bleu de travail. 뭐 하는 건데, 20세기 초부터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입던 옷이에요. 이 컬러가 인디고 블루인 이유, 그리고 이 재킷의 원단이 도톰한 캔버스면이나 트윌인 이유도 공장에서 편하게 입으라고 한 겁니다. 쉽게 해지지 않고 오래 빨아도 형태가 망가지지 않고, 그리고 때가 타도 잘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컬러인 거예요. 지금은 어떤 패션의 한 장르가 되었죠, 이 워크 재킷이라는 게. 하지만 제가 프렌치 워크 재킷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안에 티셔츠를 입어도 예쁘고 셔츠를 입어도 예쁜 어떤 실용과 포멀함과 캐주얼함, 이 모든 것들이 재킷 한 벌에 다 녹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 프랑스의 미학이나 문화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실용적인데 실용의 극단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뻐져 버린 거, 그리고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었는데 예쁨의 극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적으로 되어버린 케이스, 이게 프랑스 문화의 어떤 정수에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푸조 3008의 인테리어에서도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큐비즘이랑 플로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단서를 인테리어에서도 그대로 찾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앵글에서 일단 보시면 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떠 있죠. 요렇게. 근데 이게 왜 띄워놨냐면 뒤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밤에 보면 이 아래쪽으로 빛이 이렇게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게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빙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먼저 구조를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마치 벽걸이 TV를 걸듯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얹어놓는 디자인이 재미가 있죠. 자, 그리고 푸조는요 아이칵핏이라고 하는데요, 스티어링 휠이 되게 작고 손에 쏙 들어온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위에가 깎여 있고 둥글고 깎여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운전하면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잡고 딱 앉아보면 바로 이 위에 디스플레이의 모든 면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시야에 가린 거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보기에도 예쁘고 실용적으로도 엄청 실용적인 디자인인 거예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큐비즘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온통 다 되게 각을, 엣지를 되게 많이 살려놨어요.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에 이 홈커버도 보면 각이 살아있죠.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일단 뭐 여기도 다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공간을 깎아놓은 이 감각도 사실은 아까 제가 뒷모습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서걱서걱 하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면이 만나는 지점들, 이런데 여기 이런 게 얼마나 세심하게 디자인을 했느냐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뭐 굳이 따지자면 큐비즘의 원조는 사실 프랑스죠. 뭐 파블로 피카소라거나 브라크 같은 화가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뭔가 이 우리가 신호를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뭔가 작동됐거나 경고를 표시해야 될 때 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것도, 이제 와이퍼를 한번 작동해 볼게요. 짝, 이렇게 짝. 그래서 저는 이런 디테일들을 이 차에서 찾을 때마다 이야, 잘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차의 운전석에서 보는 이 차의 인상과 조수석에서 보는 이 차의 인상이 매우 다릅니다. 그 이유는 역시 공간을 이렇게 분할해 놨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 위에는 패브릭으로 다 덮었죠. 근데 이 패브릭이 되게 예뻐요. 예쁜 그레이 수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패브릭이 감싸고 있는 부분은 운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각이 너무 예쁘게 살아있으면서 운전석을 요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버튼들은 다 이 위에 싹 예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수석에 앉으면 이게 아래쪽이랑 층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플로팅, 여기가 떠 있죠. 여기에 떠 있고 아래쪽이 조수석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납 공간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보면 디자인이 되게 실험적이네, 못 보던 디자인이네, 새롭네, 역시 프랑스 차라서 뭐 예술적이네 라고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보면요 엄청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되게 인문학적인 라인하고도 일치하는 그런 디자인 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조를 탈 때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즐기고 해석하고, 어쨌든 내 차라면 그거를 내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 태도?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무척 이야기거리가 많이 잠재되어 있고 풍성한 디테일들로 가득하다, 이 차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그냥 뭐 프렌치 감성이야, 혹은 뭐 새로워, 예술적이야, 이런 말로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하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건 의외의 발견인데, 뭐 디자인 예쁘고 디테일에 이야기거리가 많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트가 이렇게 편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가죽도 뭐 GT라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여기 되게 편해요. 앉아있으면 톡톡하고, 이 스티칭 컬러도 너무 예쁘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프랑스도 너무 더워가지고 통풍 시트에 좀 관대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두루두루 오감을 열고 이 차를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가 스마트 하이브리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배터리를 기민하게 빠르게 전기 모터 우선, 뭐 내연기관이랑 힘을 합칠 때, 충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되게 민첩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모니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 앞바퀴 위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엔진이 구동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퀴가 굴러가면서 충전하고 있다는 뜻이고, 살짝 밟으면 배터리에서 바퀴를 굴리는 거, 저거
저거 지금 배터리만 쓰면서, 그러니까 전기 모터만으로 지금 구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기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푸조는 이거를 스마트 하이브리드라고 부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산자부 기준으로는 사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려면 60V 이상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배지는 뒤에서는 이제 제거하기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뭐 여전히 스마트 하이브리드지. 그래서 연비를 무척 세이브할 수 있다. 뭐 공인연비가 복합 14.6 뭐 이런데요. 보통 제가 달렸을 때 엔진 끄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15에서 16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연료 탱크가 절반 정도 됐을 때 제 느낌에는 한 400에서 30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푸조를 설명하면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렌치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프랑스 차잖아요. 심지어 이 계기판에 보면 이 아래쪽에 프랑스 3색을 여기다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정말 깊이 배어있는 차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이 차를 살 것인가, 이 차가 왜 프렌치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익숙한 건 아마 명품일 거예요.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디올이나 뭐 이런 브랜드도 되게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그 브랜드조차도 사실은 정말 깊은 라이프스타일의 한 줄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장인 정신과 뭐 철학과 스토리와 시간을 보태어서 명품이 된 거죠. 뭐 루이비통은 여행 장비에서부터 온 거고, 에르메스는 마구에서 온 거고, 샤넬은 여성을 해방시켜준 브랜드죠. 코르셋에서 해방시킨 게 샤넬이에요. 스커트를 무릎 아래에서 잘라버리고 곡선을 강조하는 디자인에서 직선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열광할 수밖에 없죠. 코코 샤넬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심플하지만 우아하게 아름답게 사로 디자인을 하면서 새로운 여성상을 창조해버린 거. 그리고 어쨌든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척 새롭고 권위로부터 자유롭고 그런 정신이 이 프렌치의 어떤 핵심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결국은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일단 프랑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제가 여러 번 들어갈 겁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타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프랑스가 다양성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보는 철학 시험 같은 거 보는데 4시간 동안 정말 어려운,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벙벙한 주제에 대해서,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4시간 동안 논술을 쓰잖아요. 그거를 내 생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게 대학교고, 어쨌든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 푸조를 사는 거예요.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좋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태도만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렌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푸조가 세계적인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디자인 큐나 뭐 이런 것과는 괴가 다른 형태와 디테일로 매번 차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렇게 관념적으로 부러워하는 파리지앵느의 라이프스타일 같은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빵봉지에 바게트 하나 이렇게 길게 들고서 집에 가는, 혹은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혼자 마시면서 신문, 종이신문 같은 걸 보고 있는 노신사라거나 뭐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그 옷이나 커피라거나 뭐 바게트 뭐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오래되고 낡았지만 내 몸에 딱 붙어있는 그런 옷, 뭔가 되게 편안해 보이고 내가 이 옷이 내 몸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스카프 하나를 두른다거나 장신구 하나를 보탠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액센트를 더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우리가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프랑스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철학과 태도가 있는 겁니다.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돈씨나 하차금 같은 걸 생각하면 이 차는 못 삽니다. 사지 마세요. 푸조를 산다는 건 사실은 내가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고 있어, 혹은 앞으로 영위하고 싶어, 내가 그런 걸 이해해 라는 하나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대의 소비라는 건 사실은 그 정도의 의미가 없으면 선뜻 카드를 긁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없어도 너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푸조 3008을 산다는 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경에 깔고 그 멋진 라이프스타일을 내가 영위하겠다, 즐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 차고 즐길거리가 많은 차니까 꼭 한번 시승해 보시고요. 이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막 이렇게 피카소부터 막 방대한 이야기를 자동차 얘기하는데 드리는 것이 낯서십니까? 근데 자동차는 그 나라의 문화적인 맥락과 역사와 의도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독일 차는 독일차 같고, 한국 차는 한국차 같고, 일본 차는 일본차 같고, 프랑스는 프렌치에 맞는 차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프렌치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다 드려야 마땅한 겁니다. 이런 얘기는 더파크 아니면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렌치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한 편 만들어서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재밌고 한두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간 이 방대한 것이 이 한 대의 예쁘고 귀여운 차에 응축되어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